아름다운 여름밤에 은하수를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무수한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밝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별을 찾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하수 속 놀라운 여행을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은하계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무한히 큰 은하와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운석이나 소행성 등 어떤 나쁜 만남도 없는 왕복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은하수를 관측하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구에서 별이 빛나는 밤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때때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희미꾸레한 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은하수는 이 우윳빛 모습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희끄무레한 띠는 어두운 하늘에서 약 30도의 홀을 형성합니다. 은하수는 육안으로는 그렇게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100억 개의 태양처럼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은하수는 달의 빛, 특히 빛 공해로 인해 그 빛은 많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를 가장 잘 관찰하려면 야간 조명에서 가장 먼 구역을 특권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공 조명을 피한 후에는 달의 복사를 피하고 후자가 수평선 아래에 위치하는 순간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모든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 30개의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볼 수 있는 북쪽에서 남 십자자리 별자리가 있는 남쪽까지 확장됩니다. 은하계 평면은 지구 궤도 평면에서 약 60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강한 경사 때문에 연중 시간에 따라 은하수가 하늘에서 매우 높거나 매우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사실 은하수의 단면일 뿐입니다. 1000에서 3000광년 두께의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은하입니다. 나선형의 형태로 약 1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우리 은하에는 우리 태양을 포함하여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의 수를 정량화할 수 있지만 은하수를 구성하는 별의 정확한 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한 구조의 질량에 의존하여 그 수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은하수는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별 외에도 어두운 먼지 구름, 블랙홀, 갈색 외성, 별, 행성, 소행성, 해성, 신비한 암흑 물질을 포함하여 오늘날까지 그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적색 외성과 갈색 외성과 같은 가장 작은 별이 가장 많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별은 훨씬 덜 빈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별에는 많은 이국적인 행성이 그 주위를 공전합니다. 따라서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입니다. 나선형처럼 그것은 초질량 블랙홀인 중앙 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의 질량은 태양의 400만 배로 추정됩니다. 이 중심점은 주로 별과 구상 성단으로 구성된 구형 은하 후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후광은 은하수의 두 위성인 대마젤란운과 소마젤란운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위성은 물체의 궤도가 더 이상 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계를 표시합니다. 그 중심에서 통치자 자리 8, 남십자 자리 8, 궁수 자리 8, 오리온 자리 8,
은하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페르세우자리 8 등 여러 나선형 팔이 시작됩니다. 오리온 궁에 위치한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거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은하 핵과 태양계 사이의 거리는 약 28,000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그 한계가 없으며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이라 하는 은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약 50개의 은하로 구성된 이 은하단에는 더 큰 크기의 또 다른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단은 그 자체로 처녀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이며 더 큰 구조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별과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유럽 미션 가이아의 연구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30억 년 전 빅뱅 이후 약 80만 년 동안 우주는 매우 활발한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최초의 외소 은하가 탄생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합쳐지면서 우리 은하와 같은 더 거대한 은하로 구조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는 약 100억 년 전에 다른 두 개의 작은 운하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이 충돌로 인해 일부 별들이 격렬한 궤도로 튕겨져 나가면서 현재 우리 은하의 후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40억 년 동안 혼란스러운 별들이 생겨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은하수가 탄생했습니다. 다른 나선 은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도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전곡선을 따릅니다. 우리 은하의 별, 성간가스, 일반 물질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이 없는 방식으로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두 천체 사이의 중력과 인력이 천체 역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케플러의 법칙에 따르면 더 거대한 천체를 공전하는 천체는 천체에 접근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천체에서 멀어지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한 빅뱅의 표준 모델에 따르면 멀리 떨어진 천체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암흑물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은하는 우리에게는 거대해 보이지만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무한히 작아집니다. 2016년 허블 우주망원경은 은하계가 거의 2조 개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만 해도 최소 1000억 개의 행성과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케플러 망원경의 관측에 따르면 태양의 쌍둥이 또는 적색 외성을 중심으로 행성계 거주 가능 영역에 각각 최소 400억 개의 지구 크기 행성이 별을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 은하수는 우리 은하 밖의 별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약 20개가 계산되어 시속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신비한 외계인도 관찰되었지만 그 기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별이나 혜성은 무엇에서 진화합니까? 그들은 가스, 먼지, 우주선이 혼합된 성간 매체에서 씻겨집니다. 은하 중심이 가까울수록 별과 구상성단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의 밀도가 감소하여 성운이 점차 사라집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매세요. 지구에서 은하수를 관측한 후 아름다운 은하계로 성간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준비됐나요? 이륙을 조심하세요.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자연 위성인 달을 탐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8만 4천 킬로미터가 우리를 달로부터 분리합니다. 평균 시속
100km의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16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빛의 속도로 여행을 제한합니다. 달에 도착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달의 지름은 3,500km로 지구 지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달은 표면에 분화구가 흩어져 있는 바위별입니다. 이는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된 소행성과의 수많은 충돌의 결과입니다. 대기가 없고 물이나 초목이 없는 달은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는 달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과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달이 45억 년 전에 지구와 매우 큰 소행성이 충돌하는 동안 형성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큰 파편 덩어리가 모여 우리 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달은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태양과의 정렬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달은 태양의 빛만 반사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완벽하게 정렬되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데 이를 월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태양 광선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달은 붉은 주황색을 띨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는 별개로 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별을 관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두운 하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별은 양치기 별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이 별은 금성 행성입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우리가 만나는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입니다. 지구와 4,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금성은 크기와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쌍둥이 자매 행성입니다. 그러나 태양의 복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강도의 태양 복사를 받습니다. 표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460도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의 결과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두꺼운 구름의 대기와 지구보다 95배 높은 대기압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금성의 1년은 지구의 하루보다 짧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반대 방향으로 매우 느리게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완전히 자전하는데 243일이 걸립니다. 반면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는 225일만 필요합니다. 이제 태양과 우리를 분리하는 마지막 행성인 수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으로 지름이 4,879km에 달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동안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는 9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으로 도달하려면 2,600일 이상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금성과 마찬가지로 수성은 텔루르, 즉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풍에 의한 표면의 폭격으로 인해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섭씨 430도 이상에 도달하고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는 등 태양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온도 변화를 겪습니다. 분화구로 가득한 표면은 달을 많이 연상시킵니다. 바위가 많은 사막과 뜨겁거나 얼음이 많은 용암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수성과 금성의 온도를 마주한 후 우리는 위풍당당한 주인인 태양의 심장부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중간 크기의 별은 행성들이 공전하는 우리 태양계의 중심입니다. 태양이 완전히 자전하는 데는 지구 기준 25일이 필요합니다. 태양만 해도 태양계의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110배에 해당합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태양 표면의 온도가 섭씨 5,500도에 이르는 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태양의 핵은 전체 부피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온도는 150도에서 1,500만 도입니다. 이곳에서 수소 원자의 핵 융합이 일어나 광자 형태로 태양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광자는 광권, 즉 빛과 열의 형태로 태양의 가시 표면에 도달하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태양의 대기는 강렬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며 대기를 구성하는 플라즈마는 태양풍을 발생시키는 태양 플레어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모든 별과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도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0억 년이 된 태양은 그 존재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총 수명이 100억 년에 이르면 광도를 잃고 붉은 거인으로 진화한 후 마침내 소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로 돌아와서 이제 저는 더 멀리 여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계의 중심부를 떠나 은하수를 발견해 봅시다. 화성을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화성은 금성 다음으로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입니다. 약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은 태양 주위를 끊임없이 공전하고 있으며 타원형 공전 궤도 덕분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면 화성은 거의 2년이 걸립니다. 오늘 여행은 빛의 속도로 진행되며 지름이 6,794km인 지구의 절반 크기인 이 아름다운 붉은 행성에 도달하는데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 평균 기온이 영하 65도 정도이며 특히 대기의 밀도가 지구보다 150배나 낮아서 온실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기온은 섭씨 영하 133도에서 영상 27도 사이로 변동합니다. 화성의 대기는 산화철로 구성된 먼지로 끊임없이 충전되어 있으며 이는 계절에 따라 하늘이 다소 황토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표면은 또한 얼지 않았을 때 큰 먼지 악마의 장면입니다. 화성에는 물이 없습니다. 바다도 강도 흐르지 않지만 고도가 26km에 달하는 올림푸스 산을 비롯한 많은 산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기도 합니다. 화성에서는 두 개의 자연위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데이모스와 포오스는 우리 달과 마찬가지로 그 주위를 공전합니다. 우리는 은하수 여행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성과 목성을 분리하는 소행성대를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동안 몇 번의 충격만 있을 뿐 손상 없이 지나갈 테니까요. 이 영역은 벨트처럼 우리가 방금 통과한 태양계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행성을 형성하기 위해 뭉쳐지지 않은 원시 태양계의 잔해로 구성된 이 소행성대는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소행성을 포함합니다. 목성에 가까운 첫 번째 바깥쪽 부분에서는 소행성대에서 보이는 모든 소행성의 75%를 차지하는 탄소가 풍부한 C형 소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소행성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두 번째 부분은 소행성대의 17%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주로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S형 소행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에 가장 가까운 세 번째 부분은 소행성의 10%에 불과합니다. M형 소행성들은 금속이 풍부합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수십만 개의 소행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일부는 먼지 알갱이 크기이고 소행성이라고 불리는 다른 소행성은 직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소행성대를 구성하는 천체 중 가장 큰 천체는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레스, 베스타, 팔라스, 히게아. 이들 천체들은 소행성대의 전체 질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세레스는 심지어 외소행성으로 간주되며 전체 질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각 소행성은 평균 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점성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이진스형 소행성인 안티오페입니다. 동일한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각각 90km의 두 개 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리는 170k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행성 때는 본질적으로 비어 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행성 때 반대편에 있는 목성으로의 여행은 우주의 평온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화성과 목성을 구분하는 5억 5천만 킬로미터를 빛의 속도로 여행하고 소행성 때를 통과한 후 우리는 지구에서 관찰하는 데 익숙한 이 거대한 행성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성은 태양, 달, 금성에 이어 밤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5번째 행성입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목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크기 기준으로 가장 큰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행성의 거리를 고려한 것입니다. 목성은 그 자체로의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크기입니다. 적도 반경은 지구의 11배가 넘는 71,492km에 달합니다. 시속 47,052km의 궤도 속도로 은하계를 통과하며 11.86년 만에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합니다. 자전 자체는 매우 빠르며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적도에서 원심 가속을 일으킵니다. 이 효과는 간단한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도가 부풀어 오르고 두 극이 평평해지는 목성의 의무적인 모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성에 접근하면 주로 먼지로 구성된 어두운 세계의 고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사머라고 합니다. 폭이 9,500km에 달하며 매우 두껍습니다. 메인 링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링은 폭이 7,000km입니다. 이것은 매우 얇고 매우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헤일로라고 불리는 토릭 모양과 폭 22,000km의 세 번째 고리를 발견합니다. 이 고리 세트는 가스 거인을 둘러싸고 있는 목성 고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목성이 행성 중 가장 크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가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와 같은 소위 텔룰루 행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표면이 없으며 그 구성은 태양과 비슷합니다. 암석으로 된 핵이 있다면 대부분 금속 수소로 이루어진 멘틀의 중심부에 있지만 헬륨도 있습니다. 암모니아, 메탄, 물의 흔적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빠른 자전과 기체 성분이 결합되어 위도에 따라 갈색과 크림색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색상티로 알아볼 수 있는 대기를 생성합니다. 목성의 날씨는 격동적입니다. 강한 난기류, 심지어 시속 600km의 격렬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까지 이 색띠를 따라 나타납니다. 또한 지구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붉은 반점이 보입니다. 많은 먼지를 운반하는 거대한 토네이도입니다. 목성은 본질적으로 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대기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먼저 목성의 상층 대기층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얇은 층은 주로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섭씨 1226도 이상입니다. 이 상층 대기권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영하 236도까지 빠르게 떨어집니다. 태양 광선은 더 이상 이 하층을 따뜻하게 하게 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격렬한 바람은 다양한 대기 성분이 섞일 수 있을 만큼 강한 난기류를 일으킵니다. 약 90%의 수소와 10%의 헬륨, 그리고 소량의 메탄이 발견됩니다. 그런 다음 태양 자외선으로 인해 아세틸렌과 에탄이 나타나서 메탄 분자를 분해한 다음 탄화수소로 재결합합니다.
암모니아도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도가 섭씨 영하 261도인 목성 대기에 10분의 1만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목성 대기의 가장 추운 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이 대륙권입니다. 이 구역에서 온도는 행성 중심까지 지속적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암모니아 함량이 증가하여 흰 구름층이 생성되고 새로운 화학 원소가 나타납니다. 이 구름지대 아래 약 57,000km에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는 목성 행성의 단단한 핵의 상한선에 도달합니다. 그곳은 매우 덥습니다. 온도는 섭씨 19,726도 이상에 이릅니다. 실제로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1.7배, 즉 70%를 더 많이 방출합니다. 문제없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더 편안한 지역에서 성간 여행을 재개할 것입니다. 목성 근처의 환경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자연위성을 가진 행성 중 하나입니다. 현재 목성 주변에는 79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갈릴레오가 발견한 4개의 위성, 갈릴레오 위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목성 궤도를 도는 가장 큰 천체 4가지는 발견 순서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 4개의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성은 규칙적인 위성입니다. 이오는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입니다. 지름은 우리 달보다 큰 약 3,643km입니다.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데 1.771이 걸립니다. 행성에서 42만 1,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후자와 유탄 두 위성 사이의 인력과 관련하여 상당한 마찰을 겪습니다. 이것이 400개가 넘는 화산이 있는 표면에 높은 수준의 지질 활동을 하는 이유이며 그중 일부는 높이가 500km가 넘습니다. 대기는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두 번째 위성인 유로파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매력적인 달입니다. 지름이 312km에 매우 작고 100km의 두께에 빛나는 얼음 멘틀로 덮여 있지만 광활한 바다를 품고 있어 수생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빛과 얼음 표면의 상호작용으로 방출되는 수증기 덕분에 대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성은 목성을 3일 반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지름이 5,262km로 갈릴리의 달 중 가장 큰 위성입니다. 또한 수성 크기를 능가하는 태양에서 가장 큰 별이며 갈릴리 위성 중 가장 밝습니다. 7일 동안 목성을 한 바퀴 도는 이 달은 규산염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포함된 물의 부피보다 더 큰 액체 철 코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액체액의 대류는 이 거대한 갈릴리 달에 자기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성의 4번째 위성인 칼리스토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행성의 자기장에 덜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름이 4,821km로 큰 천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밀도는 더 낮습니다. 지질 표면은 이전에 방문한 다른 3개의 위성보다 오래되었으며 얇은 대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지하에 액체 물, 바다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목성의 다른 75개의 위성과 관련하여 일반이라고 불리는 위성은 4개뿐입니다. 이들은 아말테아 그룹에 속합니다. 이 위성은 테베, 아말테아, 아드라스테, 메티스라고 불립니다. 이들의 궤도는 목성에 가깝고 자전 또한 이미 방문한 다른 위성과 동일합니다.
불규칙 위성이라고 불리는 다른 위성들은 목성과의 거리가 매우 멀고 궤도가 타원형입니다. 목성을 살펴본 후 은하 여행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태양계, 여전히 오리온 암에 있는 6번째 행성인 토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순간을 잘 선택하면 목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가 5억 4천만 킬로미터 줄어드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성이 물병자리, 별자리를 떠나 염소자리, 별자리에 합류할 때 목성은 염소자리 중심부에 위치한 토성에 최대한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각각 고유한 궤도를 따르며 최대 20억, 3억 킬로미터까지 서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토성과 토성의 눈에 띄는 고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는 약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리는 너무 커서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면 간단한 아마추어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고리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직경은 거의 40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가깝습니다. 그들 중 7개가 있으며 대부분 1km를 넘지 않습니다. 토성의 적도 높이에 위치한 목걸이처럼 그들은 이 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빛납니다. 토성 행성의 진화에 따라 우리는 그 위에 투영된 고리의 그림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성 행성은 검은 띠로 덮여 선명한 색과 놀랍도록 대조됩니다. 이 고리가 연속적으로 보이면 95에서 99%의 순수한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먼지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수백만 분의 1m에서 수백 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고리를 구성하는 천체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토성 주위를 도는 궤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7개의 고리는 알파벳의 첫 7글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발견된 고리는 A, B, C, D, E, F, G입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토성에 대한 고리의 위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E가 가장 편심된 고리이고 그 다음이 G, F, A, B, C, D가 토성에 가장 가까운 고리입니다. 이 고리들은 서로 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모두 물질이 거의 없는 어두운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분열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리 안에는 입자의 밀도가 매우 낮은 틈새로 식별되는 다른 영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고리는 그 자체로 여러 개의 작은 고리 또는 고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고리는 다른 고리보다 크거나 밀도가 높습니다. 링 A, B, C는 가장 밀도가 높은 링으로 인식됩니다. 그들은 토성계의 다른 고리들보다 더 많은 양의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5m에서 20m 사이로만 추정됩니다. 세 고리 중 가장 큰 A 고리는 바깥쪽 가장자리 부근에 2개의 틈이 있고 수많은 대규모 동적 구조가 있습니다. 카시니 분할은 그것을 B 고리와 분리합니다. 후자는 세 고리 중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넓습니다. 매우 불투명하며 작은 부피의 구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토성과 그것을 분리하는 거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토성을 공전하는 미마스탈은 B 고리의 안쪽 가장자리를 방해합니다. 마침내 세 개의 주요 고리 중 가장 안쪽에 있는 C 고리가 보입니다. 많은 밝은 판과 좁은 틈, 매우 좁은 고리들로 구성된 이 고리는 반투명하게 보여서 팬케이크 고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환상적인 쇼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더 확산된 4개의 다른 고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충돌, 물질의 축적, 파동과 같은 무정부적인 움직임과 함께 혼란스러운 물질쇼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고리 안에는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토성의 일부 위성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겪는 영구적인 교반이 있습니다. 만약 토성의 고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고리에 축적된 물질은 직경 100km의 지구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리의 생성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고리는 토성보다 더 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동안 행성의 중력에 의해 분해된 해성의 잔해일까요? 아니면 토성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토성 주변 궤도를 돌다가 큰 천체에 부딪힌 달의 파편일까요? 어쨌든 이 파편들은 토성의 큰 크기를 제외하고는 토성을 가장 매력적인 행성 중 하나로 만듭니다.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크기와 질량 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의 지름은 12만 536km로 지구의 9배에 해당합니다. 토성은 30년 만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가스 거성입니다. 비교적 빠른 자전 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되며 특히 지구보다 밀도가 8배 가까이 매우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이 약간 납작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보다 밀도가 낮은 유일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토성의 대기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수소와 헬륨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름으로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최대 시속 1800km의 돌풍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온도가 섭씨 6000도까지 올라가는 중간 대기층은 액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코어의 가장 가까운 층은 액체 금속 수소로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수소는 원자 형태가 되어 액화 금속의 바다를 만들어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직경이 25,000km로 추정되는 이 코어는 암석과 용융금속이 혼합되어 있으며 온도가 섭씨 11,700도를 넘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주변으로 돌아가서 알려진 82개의 위성 중 2개의 위성을 발견해 봅시다. 엔셀라두스 위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14번째 자연위성이지만 크기로는 6번째 위성입니다. 토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경이 500km에 불과한 이 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계 바닷물의 분수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분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대기 중으로 투사합니다. 따라서 달은 우리에게 지구의 밖의 생명체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달의 얼음 껍질 아래에서 우리는 얼음 분출의 근원지가 바닷물 바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얼음물에는 복잡한 유기분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토성에서 조금 더 멀리 이동하여 토성의 23번째 위성인 하이페리온 위성을 관측해 봅시다. 하이페리온은 토성의 불규칙한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으로 이 링 너머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모양은 실제로 두 천체 사이의 충돌로 인해 부서진 더 큰 달의 잔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410km의 크기의 밀도가 낮은 이 달은 암석 파편, 얼어붙은 이산화탄소, 메탄 거의 40%의 진공 상태로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표면은 깊은 분화구로 가득 차 있으며 반짝이는 벽이 많은 스펀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부한 얼음물 영역은 분화구 바닥과 대조를 이루며 더 어둡고 하이페리온의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180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자연위성은 편심 궤도를 따라 무작위로 회전합니다. 궤도를 따라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궤도와 교차하게 되면 두 별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그럼 다음 두 별은 다소 리드미컬한 춤을 추기 시작하여 주기적이고 특이한 쇼를 제공합니다. 성간 여행을 다시 시작하고 태양에서 계속 멀어지도록 이동해 봅시다.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두 개의 얼음 거인이 푸른 빛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입니다. 이 두 행성은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이는 우주의 깊은 어둠과 대조를 이룹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해도 천왕성과 토성 사이를 거리를 이동하는 데는 48분이 걸립니다.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에 가까워질수록 이 청록색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13개의 고리가 있는 이 고리는 중심에 가장 가까운 고리는 매우 어둡습니다. 반면에 가장 먼 거리는 더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암석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이 몇 킬로미터에 불과하여 토성보다 훨씬 더 특별합니다. 천왕성은 4개의 거대 행성 중 하나입니다. 천왕성의 지름은 지구의 4배이며 5만 1000km 이상에 이릅니다. 자전축이 90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 궤도를 구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행성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28억 7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는 84년 이상 지속됩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대기는 다양한 고도의 구름층을 드러냅니다. 충분히 되면 더욱 역동적인 이 구름 꼭대기의 온도는 섭씨 영하 220도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토성보다 약간 밀도가 높은 천왕성은 작은 암석 중심을 둘러싼 물, 메탄, 암모니아 유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왕성이 밝은 푸른색을 띠는 것은 메탄의 존재 때문입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강풍이 최대 시속 900km에 달합니다. 이 바람은 행성의 자전 반대 방향으로 불지만 극에 가까워지면 방향이 바뀌고 진행됩니다. 또한 천왕성은 금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성과 마찬가지로 천왕성에도 자연위성이 있습니다. 천왕성에는 27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13개의 고리를 합친 위성의 질량은 매우 작으며 행성 질량의 0.02% 미만을 차지합니다. 행성과 동일한 특성과 동일한 기원을 가진 13개의 내부 위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8번째로 큰 위성인 티타니아를 포함한 5개의 주요 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에서 가장 먼 궤도를 도는 9개의 불규칙 위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타원형 궤도에서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해왕성의 경우 빛의 속도로 2시간을 이동해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에서 16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은 우리 태양계의 8번째이자 마지막 행성입니다. 천왕성보다 약간 작은 지름은 5만 킬로미터에 가깝습니다. 해왕성은 천왕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리가 5개에 불과하고 어둡고 얇으며 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에는 시속 2200km에 달하는 강풍과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해왕성은 고온의 물, 얼음, 암모니아, 메탄으로 이루어진 멘틀 아래에 규산염과 철로 구성된 중심부가 있으며 그 온도는 5000도 이상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해왕성은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왕성보다 온도가 평균 섭씨 영하 218도로 약간 높습니다. 해왕성에는 천왕성보다 절반의 위성이 있습니다. 나열된 14개의 위성 중에서 우리는 트리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해왕성 궤도를 도는 전체 질량의 99.5%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름이 2700km로 태양계에서 7번째로 큰 자연위성입니다. 트리톤은 태양계의 대형 위성 중 유일하게 역행 궤도, 즉 행성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궤도를 가진 위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아마도 트리톤이 카이퍼 벨트 내에서 외소 행성으로 진화하는 동안 해왕성에 의해 포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카이퍼 벨트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이 고리 모양의 영역은 우리가 이미 통과한 소행성 때와 비슷하지만 후자보다 20배 더 넓고 20에서 200배 더 거대합니다. 반면에 소행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암석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 메탄 또는 암모니아와 같이 훨씬 더 휘발성이 높고 얼어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수를 통과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해성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케이퍼 벨트에는 3개의 외소 행성이 관측됩니다. 명왕성, 마케마케, 하우메아. 오랫동안 우리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던 명왕성은 2006년 이후에 더 이상 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학계가 2006년에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 목록에서 삭제하여 플루토이드 등급으로 강등시킨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왕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 중에 9번째로 큰 천체로 적도 지름이 2376km에 달합니다. 지름이 우리 달보다 작은 이 외소 행성은 해왕성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천체입니다. 지구에서 40억 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해왕성에서 빛의 속도로 1시간 30분을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48년이 걸리며 같은 궤도를 도는 약 150개의 다른 천체를 플루티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명왕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명왕성의 표면은 산과 평야로 덮여 있습니다. 질소 빙하, 메탄 눈은 물론 단층과 얼음 화산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질 활동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약 섭씨 영하 230도입니다. 이 외소 행성은 대부분 암석, 얼음, 메탄,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얇은 대기는 공전으로 태양에 가까워지면 기체 형태로 나타나고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음 형태로 나타납니다. 명왕성에는 지름이 1212km로 가장 큰 카론 위성을 포함하여 6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비슷한 힘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같은 중심점을 중심으로 서로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여정을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계를 넘어 우리 은하수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오리온의 품을 떠나 태양이 약해지면 지구의 눈을 사로잡는 밝은 별 시리우스로 향합시다. 유명한 오리온 자리 뒤에 큰 개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이 하얀 별은 수평선 바로 위에 빛나는 별이며 태양 다음으로 가장 밝은 별입니다. 또한 시리우스 A는 우리 태양보다 1.8배 더 크고 2.3배 더 거대합니다. 온도는 섭씨 9600도 이상입니다. 따라서 그 밝기는 태양보다 더 큰 광도, 특히 태양계와의 근접성으로 설명됩니다. 시리우스는 우리 행성 지구에서 8광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은 쌍성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계에서 혼자 진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리우스 A는 공전할 때 백색 외성인 시리우스 B와 함께 공전을 동반합니다. 이제 25광년 더 가서 황도 자리, 사자 자리에 위치한 외계 행성인 글리제 436b를 발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에서 약 33광년 떨어진 이 외계 행성은 매우 장관을 이룹니다.
질량이 지구와 같다면 큰 천체는 아니지만 수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해성 꼬리와 베헤모스라는 별명을 가진 그 주위를 둘러싼 구름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외성은 거대한 해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섭씨 약 250도의 온도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소는 행성의 중력에 의해 압축된 외층의 높은 압력 덕분에 고체 상태로 유지되는 뜨거운 얼음과 같은 이상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광년만 가면 슈퍼 지구형 행성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7광년 떨어진 오피우크스 별자리에는 글리제 1214 별을 도는 행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최초의 행성 바다인 글리제 1214b일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40광년 떨어져 있는 이 행성의 지름은 지구보다 약 2.5배 더 큽니다. 섭씨 200도로 추정되는 표면의 온도는 온실 효과를 증가시키는 두꺼운 대기에 의해 유지됩니다. 글리제 1214b는 75%의 얼음과 25%의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된 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행성을 완전히 덮고 있는 얼음 바다의 깊이는 13,000km에 달합니다. 암석 핵의 반경은 4,000km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해양 행성은 환영할 만한 행성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이제 더 멀리 가보겠습니다. 450광년 떨어진 유니콘 자리로 이동하여 또 다른 슈퍼 지구인 코르트 7b를 발견해 봅시다. 이 행성은 태양계 밖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텔루르 행성으로 간주됩니다. 질량은 지구의 5배, 지름은 지구의 1.7배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 가장 가벼운 행성에 속합니다. 따라서 코르트 7b는 슈퍼 지구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행성은 20시간 만에 항성 코르트 7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공전은 두 별 사이의 거리가 250만 킬로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빠릅니다. 따라서 코르트 7b는 항성에서 가장 가깝고 빠른 외계 행성으로 시속 75만 킬로미터로 공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 외계 행성은 별에 노출된 쪽은 섭씨 2000도를 초과하고 반대로 숨겨진 쪽은 섭씨 200도의 미만 온도로 인해 환영받지 못하는 기후를 제공합니다. 이 외계 행성은 용암이나 끓는 바다로 덮여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질량이 지구의 8배에 달하는 두 번째 슈퍼 지구인 코르트 7c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코르트 7 항성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행성은 3일 17시간에 한 번씩 항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이 무더운 정거장을 지나고 나면 이제 100조짜리 별자리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지구에서 1550광년 떨어진 이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는 우리 은하수를 가로지르며 여러 성단과 성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내부 자리를 포함한 여러 밝은 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밤에 볼 수 있는 여름 삼각형의 모서리 중 하나에 위치합니다. 이 백색 초거성 또한 이 삼각형에서 가장 밝으며 다른 두 별은 독수리 자리에 있는 알타이르와 검은고 자리에 있는 베가입니다. 하지만 삼중 항성계에서 HD 188753AB-라는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처녀자리, 별자리의 중심부로 돌아가 봅시다. 지구에서 약 15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뜨거운 목성 유형에 속하며 이는 비슷한 가스 거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행성은 주 항성으로부터 800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7배나 짧습니다. 이 행성의 궤도는 주 별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두 별 사이에 위치합니다.
서로 주위를 공전하는 이 두 행성은 25년 이상 걸리는 반면 지구는 80시간이면 주별 주위를 공전하는 데 충분합니다. 별이 3개 있는 이 행성에서 바라보는 경치를 상상해 보세요. 별이 빛나는 우주에 몰입하고 싶다면 열린 성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주의 진정한 보석상자인 성단은 같은 나이의 별 100개에서 1만 개가 모여 중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444광년 떨어진 황소 자리에 아주 오래된 별자리에는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방 성단을 형성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또는 M45 성단이 있습니다. 이 성단에는 약 3,000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12개는 가을에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하 여행을 하다 보면 별빛을 반사하는 먼지 구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성운의 중심부에는 가장 밝은 별들 중 9개의 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와 플레오네, 그리고 그들의 7딸인 아스테로페, 메로페, 일렉트라, 마이아, 타야게스투, 셀레노, 알시온이 밝게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테로페는 이중성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M11이라고 불리는 와일드덕 성단은 지구에서 약 6,120광년 떨어진 소비에스키 방패 자리에 별자리에 있습니다. 약 3,000개의 별을 보유하고 있어 별이 가장 밀집된 개방형 성단입니다. 별들이 평균 1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밀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별은 매우 밝은 황색 거인입니다. 이 성단은 2억 2천만 년 동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 페르세우스 성단에서 중간 기착하지 않고는 열린 성담을 탐험할 수 없습니다. 카시오페아와 페르세우 자리의 경계에 위치한 이 두 성단 NGC884, NGC869는 약 10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성강구름에서 탄생한 이 두 성단은 서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하나의 성단처럼 보입니다. 둘 다 청색과 백색 초고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두 번째 초고성만이 적색 초고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항성 진화에 더 진보된 단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더 밝고 더 반짝이고 싶으신가요? 구상성단은 개방형 성단보다 더 빛납니다. 구상성단은 매우 밀집된 성단으로 크기가 수백 광년에 이르는 구에 수십만 개의 별이 분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천 개의 성구는 은하 후광에 위치하며 우리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합니다. 우리 은하계는 158개의 구상성단이 확인되었지만 이보다 최소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수의 성단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성단의 절반은 궁수자리, 오피우추스 자리, 전갈자리 별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100억 년이 넘은 이 별들의 나이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과 같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구상성단 중 하나인 대헤라클레스 성단 또는 메시에르 카탈로그의 M13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25,000광년 이상 떨어진 헤라클레스 자리에 위치한 이 구상성단은 1774년 샤를 메시에가 만든 이 카탈로그에 수록된 가장 큰 천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수 외곽에 위치한 M13은 수십만 개의 작은 질량의 차갑고 붉은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구 북반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성단은 하늘의 어둠 속에서 동글고 흐릿한 점으로 나타납니다. 지름이 145광년인 이 성단에 가까이 다가가면 별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인 M13의 중심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들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어 젊은 거대 별인 푸른 나고자가 나타납니다. 후자는 성단 중심부에 매우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히려 붉은색, 주황색이며 수명이 다합니다. 그들의 표면 온도는 섭씨 2000도에서 4000도 사이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차가운 색, 파란색과 흰색의 다른 것들은 삶의 시작에 있습니다. 그들의 온도는 섭씨 2만 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수히 많은 빛나는 별들 중에서 밝기가 다른 별들보다 눈에 띄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색 거인의 일부인 변광성 V11입니다. 현재 V11을 포함한 64개의 변광성이 있지만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발견은 2022년입니다. 하지만 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는 수명이 다한 적색 거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거대한 별의 경우 사라질 때 이 별들은 우주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를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별들은 우리 태양처럼 수명이 닿을 때 충분히 뜨겁지 않아 서서히 소멸하여 죽은 별이 되는데 이를 흑외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별들은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의 형태로 가스와 먼지 구름이 방출되어 부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파편은 별과 마찬가지로 가스와 먼지로 구성된 성간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 구름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별은 성운 내에 물질이 응집되어 탄생하기 때문에 무한한 순환입니다. 이 덩어리에 포함된 가스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여 온도를 높이고 핵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 가스공은 다소 밀도가 높은 성운에 둘러싸여 밝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일부 밝은 성운은 확산 성운의 일부로 성운을 구성하는 기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방출 성운 또는 근처 별에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 성운입니다. 다른 성운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운의 두 가지 범주만 구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으며 일부는 훨씬 더 특별합니다. 이것은 오리온 별자리에 위치한 말머리 성운의 경우입니다. 이 어두운 성운은 밝은 성운 옆에 있습니다. 후자는 그것들을 분리하는 수소의 붉은색을 부여합니다. 빽빽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구성된 말머리 성운은 이 붉은 배경에 우아하게 돋보입니다. 궁수자리 별자리에서는 또 다른 성운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트리피드 성운 또는 M20입니다. 트리피드는 메시의 카탈로그에 20번째로 등재된 천체입니다. 그 위치는 우리 은하의 중앙 돌출부에 가깝습니다. 이 방출 성운은 어두운 디지털화된 성운과 교차하는 특성이 있어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성운의 구불구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규칙적인 광도를 가진 이 비교적 밝은 디스크는 약간 더 작은 두 번째 디스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원반의 중심에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삼중성입니다. 이온화된 수소로 구성된 한 부분은 붉은 빛을 발산하고 반사에 의한 성운인 다른 부분은 푸른 빛을 발산합니다. 같은 별자리에 있는 라군 성운은 가장 뛰어난 성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궁수자리의 별인 푸른 초거성에 의해 비춰진 거대한 수소와 먼지 구름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200만 배나 밝은 이 성운은 매우 좋은 조건에서 지구에서 육안으로 이 성운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 110광년의 크기로 젊고 매우 뜨거운 별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개방형 성단을 포함합니다. 성운이 어느 정도 강한 강도와 다양한 색을 가질 수 있다면 행성 성운은 훨씬 더 장관을 이룹니다. 희귀가스, 플라즈마 또는 성간 먼지로 구성된 이 천체는 행성과 같은 원반 형태를 띠고 있어 행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저는 고리성운이라고도 불리는 행성성운 M57을 발견하기 위해 1000층짜리 별자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3000에서 6000년이 된 이 성운은 직경이 2.4광년 이상인 고리처럼 보입니다. 중앙 부분이 거의 자외선만 방출하기 때문에 매우 어둡다면 반면에 바깥쪽 고리는 녹색에서 노란색, 주황색에서 빨간색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빛나는 색상을 취합니다. 이 성운은 수명이 다한 별의 파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천 년 전에 배출된 가스가 이 특별한 고리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은하수를 여행하며 은하수의 가장 먼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가 공전하는 중심 영역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수많은 우주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는 은하단에는 모두 태양계에서 약 26,673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통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은하수의 빛나는 중심이며 초질량 블랙홀이 두꺼운 먼지와 가스 구름에 의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은 거대한 도넛처럼 중앙에서 접근하는 모든 빛을 삼켜버리는 궁수자리 A라고 불립니다. 토릭 모양의 주황색 고리는 부착 디스크입니다. 그것은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며 빛으로 소멸하는 과열된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수자리 A의 지름은 1200만 킬로미터이고 질량은 우리 태양의 400만 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궁수자리 A의 중력은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잡은 물고기가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탈출할 기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으면 모를까요? 궁수자리 A가 다른 지평으로 우리를 열어주는 별 문이라면 어떨까요?